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35%는 오해입니다. 네, 여기 제 영상을 항상 많이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던 유빈님이 제 방송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 DSR은 그대로고 주담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라 썸네일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네, 어제 썸네일이 DSR 40%가 아니고 이거 DSR 40%가 아니고 35%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요거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전국이 낙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수도권이 점점점 낙폭이 커집니다. 네, 경기도가 마이너스 0.05%, 대구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창 많이 하락하던 무렵에 그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세종시가 먼저 하락의 스타트를 끊었어요.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대구가 대구 대전이 큰 하락의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만 했어요. 뭐 20%, 25% 요런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수도권이 갑자기 하락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낙폭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 같은 그렇게 큰 하락 분위기까지는 나지 않아요. 그때는 처분 조건 어마무시했죠. 은행에 대출 받을 때도 처분 조건, 뭐 줍줍을 해도 처분 조건 때문에 뭐 울며 겨자먹기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의 엄청난 급락은 아니지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수도권 뭐 전세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세 가격 그전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큰 하락을 경험하냐면은 뭐 12억 찍은 아파트가 7억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점 대비 33.2%, 고점 대비 34.1%. 대구에는 이런 것 흔하더라. 30% 이상 하락 나타나는 것 흔하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가 먼저 하락을 했고 수도권이 하락을 하면서 대구의 낙폭이 갑자기 더 커지는 현상. 이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근래에 있었던 가장 유사한 형태를 찾자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간밤에 미국 금리 동결하고 10년물 채권 금리가요 5%까지 갔던 것이 지금 3.9%대를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오를 때도 급격하게 올랐지만 내릴 때도 급격하게 내립니다. 자,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4.6%, 한 1% 정도 떨어진다, 한 3번 정도 떨어뜨린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 4.6%. 우리는 현재 3.5% 이런 것을 얼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 미국은 5.5%를 4.6%로 간다. 우리 2.5%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 그 같은 속도로 떨어뜨린다면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잡히고 금리가 2%대로 온다. 그럼 우리는 제로 금리로 가는 건가요? 일본처럼 제로 금리인 건가요? 한은은 정책 기조 변화 없을 것이다. 단기간 내에 저금리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 같이 끼려고 하는데, 야, 너희는 우리처럼 이런 5.5% 이렇게 고통스러운 금리를 너희는 겪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랜만에 패드워치 자료 가져가 봤습니다. 뭐 10년물 채권금리나 유가나 이런 것들은 제가 토요일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번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내년 1월달까지는 현재 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차츰 떨어지기 시작해서 24년 12월 되면은 거의 이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점도표상으로는 뭐 4.6%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패드워치 상으로는 4%까지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지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나 봅니다. 나중에 또 물가 상황은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SR 관련해서 제가 어디서 자료를 찾아볼까 하다가 그 계산식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오랜만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 조회도 해볼 겸 해서 카카오뱅크에 들어가 봤어요. 자, 연봉 5천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4.5%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다. 현재 제도에서는 3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DSR 40%를 적용했을 때 3억 7천, 대충 4억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DSR이 도입되면서 가상금리 1%.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게 되면, 그럼 대출 한도가 3억 2,500, 요거 어떻게 한 3.5억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40%일 때 4억이 나온다. 35%일 때
3.5억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DSR 비율은 40%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까지 한도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35%가 적용된다. 요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었다. 바뀌어간다. 더 타이트하게 쪼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이래저래 결국 40년 대출 받고 이러려면은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이나 좀 감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담대는 4%, 4% 중반, 중후반. 은행 자금 조달하는 금리는 4%를 좀 넘어가죠. 은행 예대 마진 1.5%는 먹거든요. 그러면 주담대 금리는 싸요. 그 대신 뭐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데 6% 이상의 금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 이거 1000점이에요. 1000점. K12 기준으로 신용요 1000점. 얘는 뭐 때문에 줄어 없는지 모르겠는데 950점. 제가 올리려고 뭐 하니까 뭐 서류 내라 그러고 뭐 내라 그러고 가만히 뭐 어차피 대출 받을 일도 없고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신용대출 요 마이너스 통장이네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6.1%입니다. 금리가. 그다음에 이건 양반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최고 16%. 야, 이거 뭐 사채도 20% 정도 수준 아니었나요? 사채가 아니고, 사채 또 얘기도 한번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대부업체를 통해서 받는 최고 금리도 뭐 20% 정도 수준을 감안하면은, 야, 이거 한번 미끄러져, 신용, 이런 점수라든지 이런 한번 등급이 한번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야,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거래량 지금 1,400건대도 12월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란 지위 그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은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어서 38,000개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9,500개, 월세 물량 요거는 많이 빠지는 느낌 안 들죠. 뭐 일각에서는 야 매물 걷어들여 그거 응집력 없다는 말씀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오늘 거래량 63건, 어제보다는 나은 거래량. 어제는 5자였잖아요. 오늘 60건대의 거래량 보여주고요. 1474건, 마무리는 1700건대, 요렇게 1600건대 후반 혹은 1700건대 초반, 요 정도를 바라보고요. 12월의 거래량, 얘가 좀 우려스럽잖아요. 같은 날수 4일, 요걸 한번 대충 한번 더 해봅시다. 10일, 6일, 10일, 12일 기준으로 요 날이네요. 274, 231. 지금 이번 달 거래량보다 10% 정도, 20%? 뭐 한 20% 정도 줄어든다고 치면은 1,400건대. 한 15% 정도, 10%에서 20% 이번 달 11월 달 거래량보다 줄어든다고 보면 한 15% 정도 잡으면 1,500건대. 예. 분위기 안 좋은 거 맞잖아요. 누란 지위. 딱 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 오늘 60건. 이 넘는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는 5건이었네요. 5건. 10% 비율 조금 안 되고요. 그마저도 대형 평형. 자, 국평 2개. 22%, 24%. 요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덜 빠지는 것처럼. 근데 절대 가격은 무시 못 한다. 24%지만 3억이더라. 3억짜리 30% 빠지면 1억이지만 13억짜리 아이고 너무 큰데요. 25%, 여기는 21년식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2009년식, 19년식 이런 것들. 네, 20% 이상. 얘는 12%. 워낙 대형 평형 거래 없는 애들 공백이 굉장하거든요. 버머센터를 부르죠. 또 층수 좀 낮은 것은 9억대도 나오고 또 층수 높은 것은 10억이 나오기도 하고 이 범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뭐 그 정도. 더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뭐 없겠더라. 있는 그대로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 평형 이시아폴리스 45평에 5억 9천. 여기 평당 이렇게 되면 평당 가격이 좀 많이 비싸 보이는데요. 요거는 조금 요 근래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거래되었구나. 요 정도로 보시고요. 복현아이파크 21년식 아파트. 고점 대비 가격 23년식 아파트. 웬만하면 이 5억 다 넘어갑니다. 신축이냐? 그 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요 대형 평형 단기 제껴놓고 보고. 캐슬 골드파크 5억 2천. 아이파크 5억.
오늘 4억 9천이죠. 오늘 4.9억 거래가 떴어요. 이게 한 5.6억까지 거래됐다가 이게 다시 많이 떨어졌거든요. 12월 달 거래 가격 기준으로 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좀 많이 검색해 봤나 봐요.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아이파크 무슨 일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검색해 봤나요? 아마도 이 거래 가격이 4억 9천대, 네, 고점 대비 32% 빠져 있잖아요. 네, 고층 기준으로 4억 9천 거래되니까, 야, 이거 가격 잘 올라가는 싶더니만 왜 또 떨어졌지? 근래 반등 가격 기준으로 다시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거래잖아요. 12월 12일.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싶고요. 고점 대비 가격이 무색할 만큼 이렇게 보이는 것들, 대형 평형이거나 아니면 연식이 최근 23년식 아파트 다급합니다. 23년식 아파트가 되었건 기존 아파트가 되었건 최근의 아파트가 되었건 어차피 최근의 아파트 21년, 22년, 23년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팔아봐야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정리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지나가고요. 나머지 6평 가격이 평당 1,000만원 조금 더 넘어가고요. 38% CG. CG 아파트 하나 또 잘 나가는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그 아파트가 그 동네의 모든 것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CG 근래 제가 CG 특집편으로도 한번 다뤄드렸었고, 썩 좋지 않더라.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나머지 31%. 요 페이지만 봐도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게 3개 보일 정도. 요 빈도가 조금 더 잦아지죠. 거의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특히나 연식이 많이 된 것일수록 더 회복도 못했고 빠질 때는 또 더 빠져버리고,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이 길어서 뒷부분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요. 싼 아파트는 좀 거래되고 비싼 아파트는 덜 거래되는 이런 모습들, 분양권 거래도 분위기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매물은 그대로 있어요. 전세 거래량이나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 딱히 큰 변동이 없어서 오늘 요 뒷부분은 말씀을 줄이도록 할게요. 필요한 차트 찾아보시고요.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